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모아서 매주 일요일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정가뒷담화 6월 28일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87 체제 이후에 5년 단임제 대통령들 중에서 2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죠. 자, 우파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하고 한 3년여가 지나서 탄핵을 당해서 5년 임기를 다 못 채웠는데 이번에 이재명이 그 기록보다 훨씬 더 단기간에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 뭐 재판이 재개가 돼서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좌파 진영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암투가 워낙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결론에 따라서 이재명이 완전히 다른 진영들을 다 제압을, 좌파 안의 반대 진영을 제압을 하더라도, 권력 노쇠 현상이 벌어져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비주류, 그러니까는 원래, 그 좌파 진영의 대주주였던 그룹이 지금 바지 사장격으로 들어온 이재명과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쪽 대주주 그룹이 성공을 하려면은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든 아니면은 재판 재개를 주도하든 해서 이재명을 실각시켜야지 지금 본인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재명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파의 정권 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과 대치를 하고 있는 그 좌파 그룹에서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는 2명의 보수 우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도가 될 때는 정반대 진영이 있던 좌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을 주도를 했고, 거기에 우파에서 그때 유승민, 이번에 한동훈, 동조를 함으로 인해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죠. 3분의 1을 채워서. 그런데 이번에는 좌파 정권인데, 우파에서 먼저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좌파 안에서, 탄핵 기류가 지금 일어나면서 우파가 거기 같이 하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좌파 진영의 헤게모니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최근에 유시민하고 김어준 씨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코어 지지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코어 지지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좌파의 코어 지지층, 핵심 지지층. 유시민 씨가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죠. 좌파 지지자를 A, B, C 그룹으로 나누는데 A그룹은 가치를 추구하는 좌파, 그리고 그 A그룹에 속하는 사람은 DJ, 노무현, 문재인으로 내려오는 정통 좌파, 그리고 B그룹은 가치가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재명이 지금 새로 형성하고 있는 그 그룹, 그리고 C그룹은 A와 B를 합한 거, 이렇게 하지만은 가장 핵심은 지금 A그룹이 대주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주주고 B그룹의 이재명은 바지 사장인데, 바지 사장이 대주주를 하려고 이렇게 덤벼드니까 용납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어가 A그룹인데 A그룹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이제 김어준 씨 주장이고, 그게 객관적으로 맞든 안 맞든 지금 좌파 진영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시민 씨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정축을 하랬더니 재건축을 한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이 대주주들이 시키는 대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으면은 기존의 틀을 유지를 하고 그 위에 이재명이 약간 한 층, 두 층 더 올리는 이 정도 하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가 다 헐어버리고 재개발하면서 다 헐어보고 용역 이야기까지 했죠. 다 하려고 패널들, 유튜버들, 극자 유튜버들 동원해서 다 헐어버리고 새로 이재명 거를 지으려고 한다. 재건축하려고 한다. 그래서 정축하려 때는 왜 재건축하느냐?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 좌파 기본에 쭉 이어져 온 그 좌파들의 말을 잘 들어서 이재명이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튀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정통 좌파의 배신자가 되는 거죠. 배신자가 되기 때문에 축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류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재명을 좌파의 배신자로 간주를 하고 축출을 하려는 쪽이 소위 말하는 참 이 사람들은 싸우는 것도 어떻게 좀 저질스럽게 싸우죠. 서로 이제 멸칭을 해서 문조, 털내, 유, 문재인, 조국, 털보,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이쪽에서 이재명 쪽을 몰아친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이제 방어하려고 뭐 한강, 세동, 대주길 뭐 이런 또 그룹을 형성을 했다. 서로 이제 멸칭을 대결을 하는데 지금 당장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문조 털레유와 한강, 세동, 대주길 여기가 딱 대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전개가 되고 있죠. 실제로 당장은 정부가 아직 안 나서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이 정치권에 놔두는 이야기나 제가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해온 경험으로 보면은 이게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을 하면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그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지금 이재명 쪽에서 그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재명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온 사람들도 여기 그동안 정치 역정 속에서 당을 막 바꾸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동료들의 뒤통수를 쳤던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한강, 세동, 대주길 이재명 쪽을 지키고 있다는 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조 텔레유 한강, 세동, 대주길 여기가 대치를 하고 있지만 그 밖에서 일단 감전을 하고 있는 아니면은 어느 쪽에 더 성산이 있을까 눈치를 막 보고 있는 이쪽에서도 이 전체가 기울면은 일제히 반 이재명 노선을 걸을 만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문조 텔레유를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알파 수두룩한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재명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 그 내용을 한번 핵심적인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문조 털레유 여기서 가장 전면에 나서 있는 사람은 문재인 조국은 문재인은 아무래도 뭐 전직이고 하니까는 그 뒤에서 일종의 그 전체를 총괄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가 없죠. 그리고 뛰어들 만한 문제는 여력도 없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죠. 노무현의 아바타, 노무현 유산 가지고 계속 그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어떤 상징성만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것을 다 휘어잡아서 규합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문재인은 문조 털레유 중에서 문재인은 행동력은 실질적으로 없다. 그리고 조국은 저는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이번에 평택에 간보다가 평택 가서 출마를 했죠. 출마를 해서 떨어졌는데 그리고 떨어지니까는 바로 당대표직에서 내려갔고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을 빼버리겠다. 그래서 조국당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 다음에 털레유 이 세 사람이 정면에 나서 있죠. 털레는 털은 김어준 뭐 털보라고 해서 레는 정청래 유는 유시민인데 일단 정청래를 정면에 내세웠습니다. 8월 전당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내세우고 그 뒤를 받쳐서 마이크 스피커가 돼 있는 사람 두 사람이 김어준하고 유시민이죠. 요즘 일방적으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어 핵심층 그러니까는 A그룹 핵심층 A그룹 지지자들을 왜 A그룹 지지자는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내려오는 그 그룹인데 왜 그거를 밟고 나가서 이재명 걸로 전체를 좌파를 이재명에 장악을 하라고 하느냐. 이래서 지금 공격을 하면은 이 공격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치기를 해서 아무래도 유 이재명보다는 정통적인 지지층이 특히 호남에 많죠. 호남 중에서도 강조 전남에서 33%의 권리당원이 있기 때문에 그 DJ 에 대한 아직 또 한상이 많은 그 호남 강조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정통 좌파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서로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그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권을 우선 가져가야지 좌파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총선 공천권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재명에게 좌파의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서 양쪽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도 정청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당권 경쟁에서 떨어지면은 별 볼일 없게 됩니다. 사실상 무슨 본인이 지금 친청하지만은 친정청래라는 것이
이 A그룹 좌파들이 모여서 이제 형성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권 경쟁에서 이 낙마를 하게 되면은 존재감이 확 없어지지만은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정청래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 A그룹 좌파의 간판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다른 뭐 유시민이나 김어준은 스피커니까 간판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을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재판 재개 여론을 주도하는데 정청래가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정국의 정청래의 역할, 탄핵 정국이 저는 조성이 곧 될 거라고 봅니다. 일종의 문조텔레요 이 사람들이 찬탄파, 탄핵 찬성파, 그리고 뭐 한강세통 대주길 여기가 반탄파, 탄핵 반탄파, 그때 우파 진영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한강세통 대주길 여기서 이재명을 지금 보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이재명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30%대까지 폭락을 하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좌파가 전체 이제 공멸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다음 총선 때 2년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 총선 때 이 사람 자기들이 금배지를 다시 달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면은 그때까지 이재명을 보호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일단은 금배지를 국회의원 다시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전세가 기울면은 어차피 같은 좌파니까는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문조 털레요 그 그룹으로. 자, 일단 한강 세통 대주길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앞에 한준호, 강덕구 여기는 사실상 대세에 별 영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새가 바로 김민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민석. 지금 대표적으로 당권 주자로 나서는 김민석인데, 김민석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대 총학생 회장 출신이고 해서 그때 젊은 피로 해서 영입을 했는데, 거기 있다가 본인이 별다른 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때 동기호동계도 있고 하니까는 그 다음에 2002년 대선할 때 그때 노무현과 정몽준 이쪽에 대치를 했는데, 그때 그 정몽준 캠프로 갔죠. 그래서 정몽준 캠프로 가서 철새 정치다. 그 다음에 별명이 김민새가 됐습니다. 김민석이 김민새가 됐죠. 철새, 새. 그래서 새똥에서 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배신을 한 적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자기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재명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본인이 당권을 잡고 이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어떤 데서는 좌파에서 1위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재명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재판 재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공수 취소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지키려고 하면 같이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김민석은 그 전에 전력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아설 수 있다. 이재명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신명계를 대표해서 당권 도전에 나선다고 하지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별다른 대안이 없으니까는 김민석에게 기대지만은 김민석은 언제든지 이재명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대는 김용민. 이 사람은 그때 낙검수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스피커이긴 하지만 큰 대세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사람이 좀 주목됩니다. 새똥대 주길. 주는 누구냐? 이현주죠, 이현주. 이현주는 변신 기록이 화려합니다. 이현주. 원래 민주당에 인재 영입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틀어져서 반문재인 기체를 내걸다가 어디로 갔냐 하면은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이 유승민의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니까 바른미래당으로 갔고, 그러다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의 반대해서 삭발도 하고 했었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으로 왔다가 이재명이 다시 끌어들여서 다시 민주당으로, 도로민주당으로 간 거죠.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던 그 이현주가 지금은 이재명이 다시 끌어줬으니까 이재명 소신처럼 하지만은 언제나 상황이 변하면은 이재명이 코너에 몰리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인물이죠.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워낙 이 변신에 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는 이현주고 길이 송영길이죠.
송영길은 본인이 그 전에 열린우리당,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하고 반대쪽에 서 있죠. 친노, 친문하고 반대쪽에 이재명 쪽에 서 있다. 이거는 이재명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선에서 떨어지고 방탄 쫓기버리고 국회의원직이 필요했을 때 계양을 국회의원 자리를 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은 서울시장 가서 떨어졌고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 그때 경선할 때 이심 송심해서 이재명의 마음이며 송영길의 마음, 그래서 이낙연하고 경선할 때 일방적으로 당대표하면서 이재명 편을 댔던,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돈봉투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지를 달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쪽에 이 한강세통 대주길 안에 들어가 있고 당 대표 자리에도 뭐 러닝메이터로 페이스메이커로 김민석의 페이스메이커로 출마를 한다 이렇게 돼서 완전히 이재명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송영길도 본인은 A그룹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좌파 중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A그룹,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이기 때문에 그 전에 DJ 그리고 또 호남이죠. 고향이 호남이기 때문에 이 송영길은 또 대권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호남 기반으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상황이고, 이재명은 정치 경력이 1천한대 비해서 송영길은 오래됐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에 대해서 탄핵 정국이 정말로 조성이 된다든가 하면은 결코 이재명 편에 계속 서 있지 않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창당한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였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2016년 대선 2017년 대선 나갔을 때 문재인의 총괄선대 본부장이었습니다. 송영길이. 그래서 원래 하면은 이 송영길이 문조털레유 쪽에 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재명과의 또 별다른 인연으로 해서 지금 세통 대주길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도 여차하면 이재명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충분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 두 그룹, 문조텔레유, 무슨 뭐 세통대주길에 포함되지 않는 인물들 중에서 지금 완전히 이재명에게 부글부글하는 그룹이 있죠. 그룹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그 소정의 보도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를 말씀을 드렸죠. 경기도에 있는 용인의 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그 강주 전남으로 옮기려고 하죠. 뭐 이재명 정권에서는 뺏어가는 게 아니고 새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용인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나 전부 다 이거 뺏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에서 이 클러스터를 탭 공장을 만드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그 준공되는 것이 2036년입니다. 근데 지금 호남은 2036년 6월 거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10년 후 거. 지금 당장 용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용인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인프라 구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추미애 의원 도지사,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제 그 경기도지사 취임을 해서 계속 발표한 것이 AI 반도체의 중심지 경기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럼 추미애 성격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단식이라도 할 수도 있고 탄핵에 앞장설 수 있죠. 추미애는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같은 좌파 진영이면서. 자, 그래서 추미애가 완전히 이재명 탄핵 정국이 조성되면은 경기도지사하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대권 주자도 추미애가 이렇게 목소리를 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기도 용인에 지금 강주에서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 경기도 용인의 국회의원이 4사람이 있는데 4사람 다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다음에 본인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에게 반기를 둘 수밖에 없죠. 그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져가 버리는데,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거기 용인에 이상식, 부성찬, 손명수, 이현주도 용인입니다. 이현주도 용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면 이현주는 자기 지역구인데 자기 지역구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재명이 지시해서 강주로 가져가는데 계속 이재명 했다가는 본인이 다음에 뺏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언제든지 이재명에게 등을 돌릴 수가 있고 뒤통수까지 칠 수 있다. 그리고 강주, 전남에 몰빵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의원들,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 특히 경기도, 그 다음에 영남, 충청, 전국적으로 반 이재명 기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강주, 전남에 모든 것을 다 몰아주려고 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 이재명의 몰빵 정책이 강주, 전남 이제 통합시죠. 강주, 전남 통합시를 고립시킬 수도 있는 그 상황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러면 그 책임을 이재명이 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친명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본인의 금배지가 위험해지면 등을 다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파 대통령 그 사람이 탄핵될 때 가장 핵심 척건이 돌았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근혜의 첫 비서실장 유승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부터 그렇게 걸어줬던 한동훈, 이 사람들이 탄핵에 동조를 하고 좌파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좌파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첫 번째 탄핵, 전국이 소청이 된다고 하면은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와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그 진영은 다르지만은, 가령 뭐,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여당 대표였던 정청래가 돌아설 것은 거의 뭐 확실해지고, 그리고 이재명의 첫 국무총리였던 김민세, 또 분위기에 따라서 이재명과 완전 등을 돌리고 뒤통수를 칠 수 있다. 이재명과 이심, 송심이라고 했던 송영길도 마찬가지. 대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의 정치 멘토로 통일부 장관이 된 정동영도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 중에서 전북은 빼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북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강주 전남만 주느냐? SK하고 삼성 둘 중에 하나는 우리 달라. 뭐 애들 장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정동영이 지역구가 전북이죠. 지역구가 전북이어서 그때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고 전북 국회의원 모일 때 같이 모였습니다. 정동영. 그러면 이재명의 정치적 멘토인 정동영도 이 반도체 문제 때문에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정치권 안에서 정성호 이제 친명 7인의 자장이라고 하는 정성호도 요즘 심상치 않죠. 법무부 장관 공소 취소를 하라고 법무부 장관을 시켰는데, 최근에 국무총리 물망이 올랐는데 국무총리에서 탈락하고 계속 법무부 장관을 시키니까, 법무부 장관을 시키면서 공소 취소 압박이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정성호에게. 그러니까 정성호가 이거 뭐야? 내 손에만 계속 피를 묻히고 나중에 잘못하면 직권남용으로 구속될 텐데,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해서 공소 취소를 시키면은. 자, 그래서 정성호도 부글부글 최근에 사표 냈다는 이야기까지 막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일제히 등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사법적으로도 뭐 이재명의 리스크를 거론하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꺼번에 1년 만에 막 모였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화영, 최근에 위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같은 경우, 자기가 모든 것을 안고 또다시 징역 7년 8개월, 이번에 4개월 합해서 8년이 돼 있는데, 그러다 또 이재명은 빠져나간 재판 자기하고 김승태하고 받고 있는데, 거기서 중형 선고 받고 하면은 이화영이 폭로를 할 수가 있죠.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다. 대북선거인 거. 이런 것도 폭로가 나올 수 있고, 김용 같은 경우도 이번에 1, 2심 받은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두고 징역 5년 상태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무산됐죠. 그럼 김용도 자기 정치자금법, 이재명 경선 때 대장동 일당에게서 돈 걷어서 준 거다. 폭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은 지금 한번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특히 우리는 5개의 재판 리스크라는 이 시한폭탄을 주렁주렁 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역대 대통령들하고 또 달리 실제로 탄핵됐던
우파 대통령 두 사람하고 또 달리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허약성이 이재명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좌파의 이 권력 투쟁,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재명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자, 상황을 지금 정치권은 아주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그 당권 경쟁 8월 달을 전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초가 주목되는 그 내용, 네, 오늘 정가 뒷담화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